여자가 군기를 잡는다고? 박성호 중장이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비웃음. 하, 군대가 썩었구만. 김하늘의 주먹이 떨립니다. 당장 무릎 꿇어. 사병들 앞에서 내려지는 굴욕적 명령. 김하늘이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사병들의 분노한 눈빛.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군기다. 박성호 중장의 오만한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그 순간 생활관 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김하늘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 때 김하늘은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경례를 하곤 했죠. 그 낡은 군복 소매는 김하늘에게 너무 길었고 모자는 눈을 가릴 정도로 컸지만 김하늘의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하늘이 이제 32살이 되어 육군 중위로서 부대에 서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부대가 깨어납니다. 김하늘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단정하게 군복을 입고 생활관을 돌아다닙니다. 군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입는 모습에서 김하늘의 군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죠. 계급장을 정렬하고 모자를 반듯하게 쓰는 것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다들 일어났어요? 오늘 체력 단련 있으니까 준비 제대로 해요. 김하늘의 목소리는 엄격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병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서도 김하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른 간부들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무섭게 대하지 않는 김하늘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중위님. 사병들의 밝은 인사에 김하늘은 미소로 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다른 간부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군기가 빠져. 하지만 김하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대를 이끌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하늘은 사병들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누가 뒤처지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놓치지 않았죠. 다른 간부들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반면 김하늘은 직접 앞장서서 함께 뛰었습니다. 박이병, 페이스 조절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상병,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다시 집중해봐요. 김하늘의 세심한 지적에 사병들은 고마워합니다.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김하늘은 힘들어하는 사병에게 다가갑니다. 괜찮아요? 물 좀 마셔요. 김하늘은 자신의 물통을 건네줍니다. 사병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중위님. 제가 어떻게 중위님 물을... 뭐 어때요? 우리 모두 같은 부대원이잖아요. 김하늘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사병은 감동받습니다. 계급을 앞세우지 않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김하늘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고맙습니다, 중위님. 저 때문에 부대 전체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서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김하늘은 자신의 경험담까지 들려주며 사병을 격려합니다. 신병 시절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이야기를 해주죠. 김하늘의 말에 사병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김하늘은 사병들 사이에서
누님이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죠. 단순히 상급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챙기는 누나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김하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 김하늘이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있었죠. 여자가 군기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사병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냐? 저런 식으로 하면 원래 군대는 남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지. 여자는 뭘 알아? 부드럽게만 하면 언젠가 사고 터져. 김하늘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죠.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말로 대꾸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김하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각종 행정 업무와 부대 관리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부대원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지, 누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죠.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김하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병 김철수, 어머니 수술 때문에 휴가 신청한 거죠. 김하늘은 휴가 신청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을 통해 김철수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중위님. 갑작스럽게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서요. 혼자 계신 어머니라 제가 가야 해서. 김철수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휴가가 승인될지 걱정되는 마음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어머니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김하늘은 즉시 휴가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른 간부들이라면 규정을 들먹이며 복잡하게 했을 일을 김하늘은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위님. 덕분에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겠어요. 사병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죠. 이런 김하늘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병들도 마음을 놓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김하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하늘은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사병들의 하루를 마무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개인 위생 상태부터 내일 일과 준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죠. 다들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봐요. 중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병들의 인사에 김하늘은 따뜻한 미소로 답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김하늘에게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죠. 하루 종일의 피로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호를 마친 김하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입고 있던 군복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책상 앞에 앉죠. 창밖으로는 부대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잠시 머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병들의 따뜻한 시선도, 일부 간부들의 차가운 시선도 모두 김하늘의 하루를 채운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김하늘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군복을 입은 이상 끝까지 버텨내 보이겠다. 창밖의 별빛이 김하늘의 결연한 표정을 비춥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김하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하늘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점호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김하늘에게 부관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중위님, 긴급 상황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군단장님이 오늘 오후에 부대 시찰을 나오신다고 합니다. 김하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이라는 말에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부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새 군단장님이요? 어떤 분이신지 정보가 있나요? 박성호 중장님이십니다. 소문으로는 상당히 엄격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부관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엄격하다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김하늘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김하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전파하고 시찰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김하늘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병들을 집합시키고 시찰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죠. 생활관 정리정돈부터 개인 장비 점검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다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해온 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요. 김하늘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병들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복도 곳곳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오고 있었죠. 새 군단장이 박성호 중장이라고? 그 양반 소문이 좀 그렇던데. 권위적이고 거칠기로 유명하잖아. 김하늘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차에서 내린 인물이 바로 박성호 중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죠. 집합!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모든 간부들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김하늘도 그중 하나로 서 있었죠. 박성호 중장이 천천히 간부들을 둘러보는데 김하늘에게 시선이 멈춘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기 여군 간부가 있군. 박성호 중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당당하게 경례를 올렸죠. 김하늘 중위입니다. 김하늘 중위. 박성호 중장은 김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죠. 주변 간부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한 후 본격적인 부대 현황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 보고가 이어졌고 김하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병무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늘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사병들의 건강 상태, 휴가 현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였죠. 다른 간부들도 김하늘의 전문성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중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자가 군기를 잡는다고? 갑작스러운 말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하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자세를 바로 하고 서 있었죠. 군대가 썩었구만. 박성호 중장의 비웃는 듯한 말에 다른 간부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중장님, 김하늘 중위는 우수한 간부로. 부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성호 중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군대는 전쟁터다. 여자 손으로 사나이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 김하늘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고 있었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성별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앞으로 군기 확립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 특히 여군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박성호 중장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하늘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김하늘은 복도에서 박성호 중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부하 장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죠. 요즘 여자들이 어디든 끼어들려고 하더라. 군대까지 와서 설치고. 김하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향한 모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하늘은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김하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장교들도 함께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었다고? 남의 말을 엿듣고 있었던 게 아니고. 박성호 중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갑자기 박성호 중장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죠. 당장 무릎 꿇어. 충격적인 명령에 김하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부하 장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훈계를 넘어서는 인격적인 모독이었습니다. 김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억울함을 삼키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바로 군기다. 명령에는 절대 복종이 원칙이야. 박성호 중장의 말에 주변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하늘의 굴욕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감히 나서지 못했죠. 김하늘은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때로는 족쇄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김하늘의 굴욕적인 모습을 본 사병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감히 나설 수 없었죠. 계급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김하늘은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밤 김하늘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 중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굴욕적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이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김하늘은 간신히 잠들었지만 기상나팔 소리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김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군복을 입고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중위님, 안녕하세요. 사병들의 인사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 이미 부대 전체에 퍼진 것 같았죠. 사병들의 눈빛에는 김하늘을 향한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봐요. 김하늘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사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힘없음이 묻어났죠.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병들과 함께 뛰던 김하늘이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위님, 괜찮으세요? 훈련 중 쉬는 시간에 한 사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하늘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눈치챈 것이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김하늘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병들은 그런 김하늘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김하늘은 다른 간부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제 일을 목격한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과 함께 어색함이 묻어났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김하늘이 자리에 앉자 주변이 조용해졌죠.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을 동료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일은 참 안 됐네요. 한 선배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한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동정이 담겨 있었죠.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김하늘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각종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평소처럼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죠. 이게 맞나? 김하늘은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중위님, 군단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김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박성호 중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김하늘 중위, 사병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말에 김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사병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병들이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거다. 내가 너무 관대하게 대해서 버릇이 없어졌어. 박성호 중장의 말에 김하늘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사병들은 오히려 다른 부대보다 모범적이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부대 사병들은 다른 곳보다 모범적입니다. 모범적이라고? 웃기지 마라.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여자 손에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 사병 관리는 다른 간부가 맡도록 하겠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김하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를 박탈한다는 의미였죠. 김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장님, 그것은 반박하지 마라. 명령이다. 박성호 중장의 고함에 김하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김하늘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김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군인이기 때문에 더 강해야 하는데. 김하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장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글씨를 번지게 했죠.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군인을 계속해야 하나?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병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생각하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사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하늘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중위님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맞아. 우리 중위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계급이 이런데. 사병들의 대화에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하늘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죠. 그중 한 사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중위님 같은 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말이 안 돼. 다른 사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여전했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김하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대부분의 사병들은 김하늘을 동정했지만 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여자는 안 돼. 처음부터 무리였어. 이런 말들이 김하늘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상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절망, 억울함, 그리고 동시에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 김하늘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무너지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상처받는다. 누군가는 이 부당함에 맞서야 해. 김하늘의 눈에 다시 의지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겠지만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한 것이죠. 김하늘이 다시 의지를 다졌다고 생각했지만 박성호 중장의 괴롭힘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 전체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하늘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군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성호 중장이 김하늘을 지목했습니다. 김하늘 중위, 지난주 사병 교육 현황 보고해봐. 김하늘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박성호 중장이 끼어들었죠.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나? 핵심도 없고 내용도 부실해. 김하늘의 보고는 사실 다른 어떤 간부보다도 상세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중장은 트집을 잡기 위해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다시 준비해서 내일 보고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김하늘은 억울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죠. 박성호 중장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하늘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박성호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요즘 여자들이 어디든 기어들어와서 설치려고 해. 박성호 중장은 부하 장교들과 함께 걸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 뻔했죠. 전장에서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힘든 일은 다 남자가 해야 하는데. 김하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계속 참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돌아서서 대꾸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작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김하늘도 담당 분야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김하늘의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게 뭔가? 박성호 중장이 김하늘이 준비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난 표정으로 김하늘을 바라봤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면 되겠어? 현실성이 전혀 없어. 사실 김하늘의 작전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속으로는 감탄할 정도였죠. 하지만 박성호 중장은 무조건 트집을 잡을 작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전장에 나설 자격이 없어.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서류를 김하늘에게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김하늘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다른 간부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준비해와. 제대로 된 작전 계획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부대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직접 시찰을 온다던데 한 사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병들도 관심을 보였죠. 정말이야? 어디서 들었어? 선임이 그러던데 곧 큰 인물이 온다고. 사병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 소문이 박성호 중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죠. 별 4개짜리가 여기까지 오겠어? 허튼 소문 퍼뜨리지 마라. 박성호 중장은 이런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김하늘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중장은 김하늘을 불러내어 사소한 일로도 꾸짖었죠. 김하늘 중위, 복도 청소 상태가 불량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지금 당장 다시 청소하도록 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하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사병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사병들은 김하늘의 고통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중위님이 너무 불쌍해.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계급이 이런데 뭘 할 수 있어? 답답해 죽겠다. 사병들의 마음속에는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상관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괴로웠죠. 그런 중에 한 사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까? 다른 사병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뭔 방법? 글쎄, 생각해보자. 사병들은 머리를 맞대고 김하늘을 도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계급의 벽이 높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 김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굴욕 속에서도 버텨내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 했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김하늘은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군대에서 여군들이, 후배들이 겪을 일일지도 몰라. 누군가는 끝내야 해. 김하늘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김하늘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맞서겠다.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부대 곳곳에서는 여전히 특전사령관 시찰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김하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었죠.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하늘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죠. 박성호 중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죠. 새벽 4시 김하늘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부대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김하늘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친 김하늘은 생활관을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을 신기해하는 사병들에게 김하늘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인사했죠. 중위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응, 일찍 일어났어. 다들 컨디션은 어때? 김하늘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병들도 그 변화를 느꼈죠.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하늘은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병들을 지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오늘은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다들 준비됐나요? 사병들은 김하늘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든든함을 느꼈죠. 김하늘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중에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김하늘과 사병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김하늘 중위, 박성호 중장의 큰 목소리에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김하늘은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죠. 예, 중장님. 이게 뭔가 훈련 강도가 너무 약해. 이런 식으로 하면 전투력이 떨어져. 박성호 중장의 말에 사병들은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강도가 높았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더 강하게 시켜. 군인이 이 정도로 어떻게 해? 예, 알겠습니다. 김하늘은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부당함에 언젠가는 맞서겠다고 다짐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하늘은 평소처럼 사병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중장이 또다시 나타났죠. 김하늘 중위, 잠깐 따라와. 김하늘은 식사를 미루고 박성호 중장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박성호 중장이 말했죠. 사병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군기가 빠져. 제가 적절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적절한 선이라고? 웃기지 마라. 박성호 중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병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앞으로 사병들과의 거리를 두도록 해. 이것도 명령이야. 김하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죠. 그날 저녁, 생활관 점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하늘은 평소처럼 사병들의 생활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나타났죠. 김하늘 중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박성호 중장은 김하늘의 점검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뻔했죠. 이 이병, 이불 정리가 엉망이네. 박성호 중장이 한 사병의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사실 이불 정리는 완벽했지만 일부러 문제를 만들려는 것이었죠. 군기가 빠졌다.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생활관에 있던 모든 사병들이 긴장했죠. 김하늘 중위,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김하늘은 억울했습니다. 사병들의 생활 관리는 다른 어느 부대보다 철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성호 중장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병들 앞에서 무릎 꿇어.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사병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라는 것이었죠. 김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병들의 눈빛이 느껴졌죠.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빨리 무릎 꿇으라고. 박성호 중장의 고함에 김하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굴욕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굴복이 아닌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군기야. 명령에는 절대 복종. 박성호 중장의 말에 사병들은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하늘을 향한 연민과 박성호 중장을 향한 분노가 커져가고 있었죠. 그 순간 생활관 구석에 있던 이등병 하나가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것이죠. 이건 반드시 알려야 해. 이등병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김하늘의 억울한 모습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이등병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조작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박성호 중장은 계속해서
김하늘을 모욕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군인 행세를 하려고 웃기지 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등병은 이 모든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김하늘은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굴욕감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나는 군인이야. 끝까지 견뎌야 해. 김하늘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부당함을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불타오르고 있었죠. 박성호 중장이 드디어 자리를 떠났습니다. 생활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김하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병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김하늘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푹 쉬세요. 김하늘의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병들은 그런 김하늘의 모습에서 희망을 받죠. 김하늘이 생활관을 떠난 후 사병들은 조용히 모였습니다. 이등병 박민수, 너 뭔가 했지? 한 선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녹화했습니다. 사병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정말이야? 제대로 찍혔어? 네, 다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민수의 말에 사병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했죠.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자. 기회가 되면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선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방법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영상이 김하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죠. 한편 김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제 정말로 한계야.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할 수는 없어.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부당함에 맞서겠다는 의지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하늘과 사병들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이등병 박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선임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했지만 정말로 이것이 김하늘을 도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박민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된 영상을 다시 확인했죠. 분명히 찍혔어. 중장님이 중위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다 들어있어. 박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영상이 김하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하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내가 무너지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상처받는다. 김하늘은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결심이었죠.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하늘은 사병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의 일로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화이팅해요. 김하늘의 밝은 목소리에 사병들은 안도했습니다. 김하늘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병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박민수는 휴대전화 속 영상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하늘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사병들을 지도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세를 더 낮춰요. 그래야 안정감이 생겨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리듬이 중요해요. 김하늘의 세심한 지도에 사병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부대 간부들도 김하늘의 지도력에 감탄할 정도였죠. 하지만 박성호 중장은 이런 모습마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에 김하늘을 불러냈죠. 김하늘 중위, 훈련 방식을 바꿔야겠어. 무엇을 바꾸라는 말씀이신지요? 너무 세밀하게 지도하지 마라. 사병들이 의존적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지적이었습니다. 세밀한 지도야말로 사병들의 실력 향상에 필수적인 것인데 이마저 문제 삼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장님, 세밀한 지도가 있어야. 반박하지 마라. 내 말이 곧 명령이야. 박성호 중장의 고함에 김하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트집을 잡을 작정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부대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하늘도 참석했지만 박성호 중장의 시선이 계속 따가웠죠. 회의 중간에 박성호 중장이 갑자기 김하늘을 지목했습니다. 김하늘 중위, 사병 관리에 대한 의견을 말해봐. 김하늘은 차근차근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병들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도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박성호 중장은 비웃었습니다. 개별적 특성이라고? 군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든 사병은 똑같이 다뤄야 하는 거야.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어. 박성호 중장의 말에 다른 간부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김하늘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난 후 김하늘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박성호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자들은 감정적이라서 안 돼. 논리적 사고가 부족해. 김하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계속 참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죠. 김하늘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성호 중장과 눈이 마주쳤죠. 중장님,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하늘의 말에 박성호 중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기만 하던 김하늘이 처음으로 반박한 것이었죠. 뭐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네,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김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감히 상관에게 대드는 거야? 박성호 중장이 화를 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긴장했죠. 대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하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죠.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박성호 중장의 고함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당당하게 경례를 올리고 자리를 떠났죠. 이 장면을 지켜본 간부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김하늘이 드디어 맞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사병들 사이에서는 오후에 일어난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위님이 중장님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렸다던데, 정말이야? 드디어 맞서기 시작하신 거네. 사병들은 김하늘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민수는 이런 상황을 보며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휴대전화 속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박민수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벽이 너무 높았죠. 이등병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그 영상 말인데. 네, 선임. 혹시 외부에 알릴 방법이 있을까? 선임의 말에 박민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외부에 알린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죠. 외부라면 어디요? 글쎄, 상급 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선임도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있었죠. 그날 밤 김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박성호 중장에게 맞선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김하늘은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이 부당함에 맞서야 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김하늘은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맞섰다. 무서웠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 김하늘의 글씨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였죠. 부대 전체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부대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박성호 중장에게 맞선 다음 날 부대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죠. 김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이등병 박민수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군대 문제를 다루기도 하잖아. 혹시 그쪽으로 연락해 볼까? 박민수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연락처를 찾아보고 있었죠. 국방위원회. 여기다. 박민수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은 의원을 찾았죠. 하지만 직접 연락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이등병이 국회의원에게 연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선임 상병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뭐해? 아, 선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임,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상병은 박민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야, 그게 정말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상병도 김하늘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등병이 국회의원에게 연락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었죠. 일단 좀 더 생각해 보자.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그날 저녁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병사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죠. 저게 뭐지?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부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고급 차량들이었죠. 경비병은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보니 군 고위급 인사들이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뭔가 큰일인데? 경비병은 급하게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었죠. 한편 박성호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하늘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자신의 권력이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그렇게 다급해? 정문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고위급 인사들로 보이는 차량들이 부대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호 중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라고 했어? 아직 정확한 신원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규모로 보아 상당한 고위급으로 추정됩니다. 박성호 중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일단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부대 전체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고위급 방문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김하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윗선에서도 박성호 중장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후 5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행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긴장한 채로 차량들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경비병의 눈이 커졌죠. 저분이. 차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4개의 별이 햇빛에 번쩍였죠. 특전사령관의 이름은 포스타 대장이었습니다. 군 내에서도 공정하고 원칙적인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여기가 그 문제의 부대인가? 포스타 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바짝 긴장하며 따라왔죠. 이 소식은 즉시 박성호 중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죠. 중장님, 특전사령관님이 오셨습니다. 박성호 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특전사령관이라고? 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성호 중장은 급하게 군복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스타 대장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사령관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성호 중장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포스타 대장의 표정은 차가웠죠. 준비는 필요 없다. 사실 확인차 왔을 뿐이다. 포스타 대장의 말에 박성호 중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확인하시려는 건지요? 부하 장교를 모욕하고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게 당신인가? 포스타 대장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성호 중장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행동이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포스타 대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냈죠. 그럼 이건 뭔가? 태블릿 화면에는 박민수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중장이 김하늘을 무릎 꿇게 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박성호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이 특전사령부까지 전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박민수는 결국 용기를 내어 국방위원회에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이 영상을 받아보고 즉시 특전사령부에 전달한 것이었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박성호 중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죠. 오해라고? 영상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포스타 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하를 모욕하는 상관을 가장 혐오했기 때문이죠. 김하늘 중위는 어디 있나? 저기 있습니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하늘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포스타 대장이 김하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하늘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죠. 김하늘 중위, 고생이 많았다. 포스타 대장의 따뜻한 말에 김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사령관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한다. 포스타 대장의 약속에 김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죠. 한편 박성호 중장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포스타 대장의 따뜻한 위로를 받은 김하늘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 김하늘의 모습을 본 포스타 대장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박성호 중장. 포스타 대장의 호명에 박성호 중장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죠. 부하를 모독하고 인격을 짓밟는 것이 군인의 도리인가? 포스타 대장의 질책에 박성호 중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중장까지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포스타 대장의 매서운 말에 박성호 중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금 당장 무릎 꿇어. 포스타 대장의 명령에 박성호 중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김하늘에게 했던 바로 그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사령관님. 이건 빨리 무릎 꿇으라고 했다. 포스타 대장의 호통에 박성호 중장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 광경을 본 사병들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김하늘을 괴롭혔던 박성호 중장이 똑같은 굴욕을 당하는 모습이 통쾌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등병 박민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용기를 내어 촬영한 영상이 결국 김하늘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죠. 당신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 당장 직위 해제하고 헌병대에 넘기겠다. 포스타 대장의 선언에 박성호 중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령관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라고? 당신이 김하늘 중위에게 기회를 줬나? 포스타 대장의 반박에 박성호 중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죠. 포스타 대장은 김하늘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김하늘 중위, 이런 시련을 견뎌낸 당신을 존경한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김하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신 같은 훌륭한 군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포스타 대장의 약속에 김하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생활관에서 사병들이 하나둘씩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죠. 중위님이 드디어. 정말 다행이다. 사병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김하늘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김하늘이 드디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포스타 대장은 부대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포스타 대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이었죠. 며칠 후 박성호 중장은 공식적으로 직위 해제되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부하 장교에 대한 인격 모독과 군기문란 혐의였죠. 김하늘은 포스타 대장의 특별한 배려로 본부 근무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하늘은 정중히 거절했죠. 사령관님, 저는 이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이곳에 저를 믿고 따르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김하늘의 답변에 포스타 대장은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좋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짜 군인의 정신이다. 포스타 대장은 김하늘의 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부대 내에서 김하늘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저녁 김하늘은 생활관을 돌며 사병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병들과 대화할 수 있었죠. 중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위님. 사병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김하늘은 뭉클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등병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제가 한 일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김하늘은 박민수의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영상이 없었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야, 내가 정말 용감했어. 고마워. 김하늘의 따뜻한 말에 박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낸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김하늘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 시간 겪었던 시련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적어 내려갔죠. 드디어 끝났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군복을 입은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하늘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였죠. 나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약자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병들은 더욱 밝은 얼굴로 김하늘을 맞았고 다른 간부들도 김하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죠. 아침 점호 시간 김하늘은 사병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해봐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하늘도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답례했죠. 김하늘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이 군복이 더 이상 굴욕이 아닌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내리라. 푸른 하늘 아래에서 김하늘의 결의에 찬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을 찾은 것이었죠. 부대 곳곳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의 용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더 나은 군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하늘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진실과 용기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